82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저자, 네빌 고다드. 출판일, 2024년 1월 3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와 성공의 자기 선언을 할 수 있다. 책 소개. 의식과 무의식 그 비밀을 들여다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 이 책은 강력한 축복이다. 그 비밀을 경험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나의 것이다. 한번 읽고 말 책이 아니라 반복해 읽어서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할 책. 의식과 무의식의 비밀을 찾은 위대한 탐험가이자 영원한 구루, 네빌 고다드. 네빌은 지난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지 가능성에 머물러 있던 전 세계 수많은 잠들어 있던 영혼을 일깨우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달린 네빌의 책 독자 리뷰엔 네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독자의 열띤 간증이 수백 건 달려 있다. 생존하는 최고의 자기계발서 저자인 웨인 다이어와 마크 빅터 한센도 네빌 고다드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는 네빌이 남긴 저서 중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선별하여 한데 모은 합본판이며 기존 다른 네빌의 번역본과 달리 네빌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끌어당김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모호한 문장들을 중점적으로 번역, 윤문화돼 저자의 어조와 표현을 잘 전달하기 위해 되도록 그대로 살렸다. 또한 각 장의 내용에 맞는 장제목, 소제목을 새로 작성해 가독성을 높였고 책 내용이 독자 눈에 잘 들어오도록 편집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다. 네빌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착각하고 헛된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이라고 말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불필요한 노력을 중단하고 당신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힘을 인식하라. 이 힘을 이용해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수십 번 상상하여 자신의 내면에 각인시켜라. 내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결국 현실에서 반드시 실체화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저자, 네빌 고다드. 철학자.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과 의식, 무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형이상학의 구루. 네빌은 무의식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단지 꿈만 꾸던 것을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단순히 강연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깊은 내면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길을 제시했다. 네빌은 본인 스스로 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였다. 1905년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구남 일녀 중 넷째로 태어난 네빌은 17살이 되던 해드라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 전문대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마음의 힘에 관한 책을 접한 뒤 형이상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후 네빌은 자신을 최고의 구루로 만들어준 에티오피아의 랍비인 압둘라를 만나게 되고 7여 년의 기간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운다. 이 배움의 기간이 끝난 후 네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강의 객석은 늘 만석이었다. 1972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네빌은 수많은 강연과 책을 남겼고 그 속에 담긴 의식과 무의식의 힘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파헤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완성. 자기계발의 전설들이 꼽은 바로 그 책.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라.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다. 네빌은 지난 70년 동안 의식과 무의식을 힘을 이용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 형이상학계의 전설적인 구루다. 아마존 독자 리뷰엔 네빌의 책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는 열띤 간증이 가득하다. 또 현존하는 최고의 자기계발서 작가인 웨인 다이어, 마크 빅터 한센은 네빌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고 고백한 바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는 네빌이 남긴 수많은 저서들 중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을 선별하여 한 권에 모은 합본판이다. 번역자와 편집자, 출판사는 이 책이 네빌의 끌어당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완전판이자 최종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공을 들였다. 이에 네빌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를 고스란히 살리면서 한국어로도 가독성 높은 문장이 되도록 번역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의 본문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알맞은 장제목과 소제목을 새로 달았다.
여기에 더해 네빌의 가르침이 독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도록 편집 디자인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다. 당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모든 불필요한 노력을 멈춰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네빌의 책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살아있는 고전이 된 이유는 일반적인 성공학 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성공학 책들은 단순히 반복해서 상상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개념들이 암시하는 바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 외부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네빌은 당신 외부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우리가 끌어당김을 실행하기 전에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실화할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끊임없이 상상하여 당신 내면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네빌이 강조하는 창조의 전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당신의 내면에 제대로 각인시키고 나면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린다.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소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이 책에는 네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룬 수많은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맨션을 하나 지어 그 맨션에 세입자를 모두 들이는데 성공해 엄청난 부자가 된 어느 부부. 친구의 소개로 자신이 꿈에만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만나고 결혼까지 이른 어느 여성. 아주 작은 댄스 수업부터 시작해 미국에서 가장 큰 댄스 스튜디오를 소유하게 된 열정적인 댄스 선생님 등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과학의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은 상상력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사실, 삶 자체가 상상의 활동입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모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크에게 세상은 상상의 활동과 같은 신성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의 임무는 인간의 무한한 눈을 내면으로 돌려 사고의 세계, 무한한 영적 세계, 하느님의 품 안에서 무한히 확장하는 인간의 상상력에 눈뜨게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나타내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상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며 상상의 활동이 없다면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글러스 포셋 더글러스 퍼셀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주의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제이다. 이 풀리지 않는 상상의 비밀을 찾는다면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는 비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연극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활동 그 밑바탕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변형하거나 파괴합니다. 하느님의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힘의 강도만 다를 뿐 힘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 상상 속 행동이 즉각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상상의 힘이 약하게 작동하면 그 결과가 현실에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상의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실체이며 그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실체가 갑작스럽게 쏟아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상력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됩니다. 피이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보석 같은 선물인 상상력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마치 죽은 듯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고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처럼 느끼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미래는 상상력의 활동이 창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시인, 예술가, 배우, 연설가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사업가, 예술가에게 있어서도 창조의 힘이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상상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 역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빼앗아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듭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상력은 사건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없이 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어제 정립된 질서를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기존에 평온했던 마음을 어김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바깥 세상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상상력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상상 속에서 당신의 이상을 확고히 하십시오.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계속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무엇도 당신에게서 이상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성공을 약속하는 상태만을 상상하십시오.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고 외부 환경을 바꾸려 드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먼저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상력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표면적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면 당신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상 속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상이 변하면 행동 또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변화는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상태가 당신의 내면의 자리를 잡아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습관적인 태도가 되면 그 상태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소망이 실현된 상태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에 머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맡기려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헌신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은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이 단순히 기억과 소망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상상 속으로 이미지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감각의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받아들이는 인상 역시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감각의 이미지는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인 인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의 상상력이 감각이 받은 인상 안에서 작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작용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상력이 만든 상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원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머무르면 다른 이미지 안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머무르지 않은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가서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하게 될 행동을 마음속으로 함으로써 당신의 상상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감을 부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장미가 없는데 어떻게 장미 향기가 느껴질까요? 당신은 상상 속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시 말해 영적인 감각을 통해 상상 속 이미지의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 상상 속 이미지에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함께 나서서 당신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맥락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당신의 소망으로 이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감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가능성 있는 미래의 꿈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당신이 느끼게 될 기분을 느끼면 됩니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듯 당신도 순수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이 실제로 하게 될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부자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애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경계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이미 죽고 없는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살아있으며 현재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무리 먼 과거라 할지라도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잘못의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잘못했던 그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올바르게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정 과정을 통해 인간은 과거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과거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전체 구조를 이루며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을 현재와 미래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하나라도 바뀌면 현재와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할 가치가 있는 과거를 저장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수정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교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과거가 현재에 재창조된다면 교정된 과거 역시 현재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서 1:18 라는 성서의 주장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앞으로 각각의 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은 독립된 내용이지만 모두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통일된 생각의 실로 묶여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어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법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상상력을 활용하라. 그 어떤 것도 그 자체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상의 활동이 그 사건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이 삶의 환경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역시 자극을 받아 도전하게 됩니다. 다음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강연 중에 한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질문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군대를 제대하고 주급 $25를 받는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월급으로 $600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내 책 깨어난 상상력을 구입해 교정을 위한 가지치기 장을 읽었습니다. 그는 책에 제시된 대로 매일매일 교정을 실행했고 그 결과 2년 후에는 미국 대통령 월급에 맞먹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 신사와 같은 책을 읽었지만
문득 자신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칼리엔테 경마장에서 5-10승씩 경주에서 승리말을 맞추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5번째 경주부터 10번째 경주까지 어느 말이 승리할지 맞히는 게임이에요. 저는 상상 속에서 6장의 티켓을 뽑았고 제가 6마리의 승리말을 뽑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실제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느낌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까지 이 장면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원이 제게 엄청난 현금을 건넸고 제가 그 돈을 셔츠 안쪽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상상 속 드라마입니다. 저는 3주 동안 매일 밤 이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3주 후 저는 실제로 칼리엔테 경마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상상 속 드라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현실로 재현되었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계산원이 현금 대신 84,000달러짜리 수표를 주었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강연이 끝난 후 한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자신도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상상 속 장면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장면을 선택하든 그 장면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모든 느낌을 동원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표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그 남자는 제게 행운을 얻은 남자가 갔던 칼리만테 경마장에서 가서 그와 똑같이 5-10승씩 경주에서 승리말을 맞추고 받았다며 16,000달러짜리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남자는 행운을 얻은 남자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승리로 받은 돈으로 급한 것부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행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백분율 법칙이 아니라 상상이 실제로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과감하게 자신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금액이 든 계좌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제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두 곳의 은행에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각각의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은행 지점장이 저를 향해 감사의 미소를 짓는 장면을 보았고 은행 직원이 제게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고 한 은행에는 10,000달러, 다른 은행에는 15,000달러의 잔액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의 잔액을 보고 난 후 바로 경마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0번의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200달러로 시작한 돈이 11,533달러가 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경마로 번 돈을 책상 위에 놓고 12뭉치로 나누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돈을 세어 먼저 1,000달러 뭉치 11개를 만들고 나머지 533달러로 12번째 뭉치를 만들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게는 은행에 있는 돈을 포함해 36,533달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 한 달간 이 모든 장면을 아침, 오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상상의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칼리엔터 경마장에 다시 갔습니다. 저는 막권을 사서 예상 승리말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6장을 작성한 후 나머지 6장도 똑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티켓을 작성하고 실수로 그만 나머지 2장의 티켓을 2번이나 그대로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승리마가 결정되고 저는 승리마를 맞춘 티켓을 2장 가지고 있어서 티켓당 16,423달러 50센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패자부활전에서 6개의 티켓이 맞아 각각 656달러 80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6,788달러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상상 속에서 보았던 금액은 36,533달러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신기했던 점 2가지는 우연히 승리말을 맞춘 티켓을 한 번 더 작성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9번째 경주에서 그간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말을 훈련사가 빼겠다고 했을 때 경기 운영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타래들이 참으로 신비롭게 엮이지 않았나요? 결과는 상상을 틀림없이 증명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과를 제대로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 남자는 결과를 충실하게 상상했고 모든 것들이 그가 결과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승리말을 맞춘 티켓을 한 번 더 작성한 것, 경기 운영자가 훈련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모든 것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상상 속 드라마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벨포트 박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현실의 변화, 다시 말해 사건들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이며 이는 어떠한 법칙이나 인과관계로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 없다.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상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상상이 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지혜롭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만드십시오. 인간이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상상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상상력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고 상상력의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